네, 이번에는 국제협력으로 가는 남극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가 향후 어떻게 가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아라온의 승선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독일의 모자익이라고 해서 20개 국가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1년 동안 쇠빙선에 탑승해서 1년 동안 북극을 표류하며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처럼 극지 연구라는 것 자체는 현재 국제 협력에 기반해서 하는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카라는 단체의 호라이즌 스캐닝입니다. 호라이즌 스캐닝은 일종의 미래 관측을 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또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스캐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향후 남극에서 해야 되는 연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남극 젊은 과학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줘야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향후 남극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 총 80개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6개의 분야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남극 대기 해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남극 빙하 해수면의 높이, 남극 얼음아래 지각 변동, 남극에서의 우주 관측, 남극 생물의 진화 형태, 남극에서의 인간 영향 및 저감 방안, 이 6개의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사회과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이 순수과학 또는 공학에 많이 치중되었다면은 향후에 이제 해야 되는 6개 분야 중 하나로 사회과학, 인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남극은 기존에 인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대륙이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전혀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인간이 남극 대륙에 미칠 부분이 어떤 거고 왜 어떻게 우리가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된다라고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80개 과제 중 대표 과제 중 질문 중 되게 재밌는 거는 현재 남극 출입 규제의 효과가 무엇인가? 국제 정책이 남극 방문 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극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가치 및 보존 방안, 이런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또한 연구 과제로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80개 질문지 6개 분야를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연구를 해야 될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에 대한 문제가 추후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컵랩이라고 하는 국가별로 남극 연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지원 수단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가장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아크 프로젝트는 엔타틱 로드맵 챌린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언제, 옆에 보시면 그림에처럼 1년에서 6년 이상 이것을 연구하기,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 이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다를 다 선정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국제적으로 과학자들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질문지도 뽑았고 그 질문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이제 방법도 다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을 반영해서 제3차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 아까 80개의 질문지의 대부분을 이제 반영 또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호라이즌 스캐닝의 옆에 보시면은 제3차 남극 활동 진흥 기보안에서의 전략과 추진 과제들이 남극 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 반응에 대해 예측 대응, 남극 내륙 진출, 미답지 영역 개척, 실용화 상용화 및 융복합 연구 추진 이런 연구 추진 과제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극 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 변화의 예측 대응 이 파트에서 남극의 빈권 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빈권 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이 뭐냐면은 빙하가 어떻게 움직이고 빙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남극은 평균적으로 2km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2km의 얼음을 층층이 분해했을 때 시기마다 쌓이는 눈의 높이와 눈의 형성이 다릅니다. 그를 통해서 만년 전, 10만 년 전, 100만 년 전은 어떠한 대기를 가지고 있고 그 대기가 과연 인류가 살만했는지 또는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빈권층 안에 그 빙하 코어 안에 남극 잿가루가 들어있으면 이 시절에는 화산 폭발이 빈번했구나. 그래서 대기에는 이런 화산재가 많았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아라운어를 통해서 해양 퇴적물을 분석해서 남극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떠한 퇴적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남극은 사실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환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 갈 수 있는 이제 타임머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극 과거 환경의 복원이라는 말과 그 복원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해왔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왜 하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빙하기에 와 있는지 간빙기에 와 있는지 빙하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었었는지 그러면 간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큰 흐름에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가 와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또는 기후변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 것이다 또는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어렴풋이나마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환경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펭귄들이 무엇을 먹느냐면 대부분 크릴을 먹습니다. 그래서 펭귄들이 얼마만큼 인류의 영향을 받느냐가 사실 크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은이 펭귄 몸에 있을까 없을까 또는 플라스틱이 펭귄 몸에 있을까 없을까를 이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펭귄한테까지 수은이나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면은 실제로는 남극에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버리지도 않고 하지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떠내려와서 펭귄 몸에 축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바다가 어느 정도로 플라스틱에 침체되었고 수은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해양 순환에 의해 빙하가 녹는 과정을 연구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빙하가 왜 녹을까? 였습니다. 빙하는 남극은 마이너스니까 빙하가 녹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두면은 아이스크림이 녹나요? 안 녹잖아요. 근데 계속 바다는 물이니까 물은 마이너스 0도 미만이 되면 얼게 되거든요. 근데 바다에 접촉되어 있는 얼음은 당연히 마이너스 0도 이상인 바다이기 때문에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층이 깔려 있으면 그 밑에 바닷물이 지나가면서 이 아래의 얼음은 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얼음이 더 얇아지고 길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극이 녹느냐 녹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과학자들은 남극이 녹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얼음 면적은 그대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남극은 녹는다. 왜냐하면 남극의 얼음 면적은 그대로지만 두께가 얇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양 순환에 의해서 빙하가 어떻게 녹고 얼마만큼 녹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